헬스를 오래 하셨다면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같은 헬스장에 매년 가면 해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름을 위해 본격적으로 헬스를 하면서 근육을 키우고 살을 빼지만 추워질 때쯤 그들의 체형은 대체로 예전으로 돌아가곤 하죠. 그들은 초보자 단계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근육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의 근육 증가를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정체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4가지 초기 신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여러분의 운동 루틴을 점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하시면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훈련을 할 때 같은 무게로 모든 세트에서 동일한 반복 횟수를 계속해서 달성하고 계신가요?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트에서 근육 실패 지점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만약 스쿼트에서 최대 중량이 100kg로 12회 반복이 1개라고 가정해 봅시다. 첫 번째 세트에서 11회를 한다면 이는 매우 빡셀 것이며 충분한 휴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트에서는 10회나 11회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 번째 세트에서는 반복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세트에서는 더욱 그렇겠죠. 이는 실패 지점에 가까운 훈련으로 인해 피로가 축적되어 세트를 거듭할수록 반복 횟수가 감소하는 것이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초보자일 때는 이러한 현상이 반드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는 실패 지점에서 멀리 떨어져 훈련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초보자 효과의 허니문 기간이 끝나고 초급자에서 중급자로 넘어갈 때는 자신에게 더 큰 도전과 자극을 주고 실패 지점에 가까운 훈련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훈련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보고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실패 지점에 가까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매 세트마다 4~5개의 여유 반복을 남겨두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보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최대 반복 횟수 테스트를 일부 세트에 도입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제한을 없애고 얼마나 많은 반복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스쿼트 렉이나 안전바 등을 사용해서 올바른 자세로 수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신의 진정한 한계를 파악하고 훈련 프로그램을 재조정하여 적절한 중량을 선택하며 진정으로 자신을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여러분의 한계를 밀어붙이고 근육 성장을 최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여러분의 자존심이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드는지에 지나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체육관에 갔을 때 한 번쯤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100kg로 반만 내려가면서도 매우 흐뭇해하는 사람이죠.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그는 여전히 100kg로 반만 반복하고 있고 그의 체형은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부상을 당하거나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결국 운동을 그만두게 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힘 수준에 맞는 적절한 무게인 75kg나 80kg로 중량을 낮추고 정확한 동작 범위로 운동을 하여 진전을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웨이트 트레이닝 습관은 미묘하게 시작되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스며들죠. 여러분은 나는 100kg로 반만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작은 속임수로 인해 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슴까지 바벨을 내리지 않고 조금 위에서 멈추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더 위에서 멈추게 되고 어느새 반만 반복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스쿼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게를 조금 올리고 나니 전 범위로 내려가기 힘들어져서 조금씩 덜 내려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덜 내려가다가 점점 더 덜 내려가게 되고 어느새 평행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가동 범위보다 더 위에서 멈추는 거죠. 그 후에는 평행보다 위에서 멈추게 되고 겉보기에는 상당한 무게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운동 범위가 희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무게에 대한 자존심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게 내 무게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동작 범위로는 수행할 수 없는 무게입니다. 따라서 중량을 다시 설정하고 더 안전하게 훈련하며 더 많은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고 형편없는 자세로도 목표한 무게를 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잘못된 리프팅 습관이 서서히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요. 물론 무게를 늘려감에 따라 자세가 약간 흐트러질 수 있지만 이를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자세의 범위가 허용 범위를 넘었다고 느껴질 때는 과감히 중량을 줄이고 다시 기본기를 다지며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죠. 이러한 방법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고나 자존심이 무게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에 에고리프터들, 즉 체육관에서 100kg 이하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통 수년간 정체되어 매우 적은 성과를 내며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한 방식으로 훈련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명하게 훈련하고 자세 개선에 신경을 쓰면 훌륭한 성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최대한의 근육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또 다른 신호는 훈련의 질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데요.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지, 최적의 훈련 빈도는 무엇인지, 세트와 반복 횟수는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 중요한 요소들이죠. 물론 훌륭한 프로그램을 갖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헬스장에서 세트와 반복을 수행할 때 집중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각 세트마다 최선을 다하려는 의도가 있나요? 체육관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현재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나요? 각 세트와 반복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나요? 아니면 단순히 몸만 그곳에 있고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나요? 혹은 정신이 산만해져서 그저 형식적으로 동작만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죠. 사람들은 최고의 프로그램을 갖는 데 집착하지만 정작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헬스장에서 절반의 시간을 소셜미디어를 둘러보며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실행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의 실행 방식은 놀라운 성과를 내는 사람들과 그저 평범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수행 능력을 점검하고 이를 일종의 리프팅의 예술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리프팅의 과학적인 측면도 중요하죠. 우리 모두 중요한 부분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지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올바르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예외적인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헬스장에서의 각 순간에 완전히 집중하세요. 세트와 반복을 수행할 때마다 최고의 노력을 기울이세요. 이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을 통해 몸과 마음을 모두 단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진정한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근육을 최대한으로 키우지 못하는 초기 신호는 지속적으로 칼로리 결핍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근육 증가의 중요한 증량 단계의 모멘텀을 깨뜨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 패턴은 다음과 같은데요. 누군가가 체지방 감량 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제는 좀 쉬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빡시게 노력했으니 이제는 즐겨도 되겠지. 가장 힘든 시기는 지났으니 이제는 증량을 시작할 수 있어. 조금 더 먹고 삶을 즐기자.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서서히 자기 통제력을 잃게 되고 몇 달 만에 체중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은 지방입니다. 너무 빠르게 체중을 늘렸기 때문이죠. 그런 다음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이전의 모습과 비교해 만족하지 못하고 다시 다이어트를 시작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칼로리를 제한하게 되면 근육 성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근육 증가에 방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육 성장과 지방 감량이 서로 다른 시간 프레임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근육 성장은 매우 느린 과정입니다. 몇 개월에서 몇 년에 걸쳐 이루어지죠. 예를 들어 약 4kg의 근육을 자연적으로 늘리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매우 체계적이고 인내심이 필요한 과정이죠. 체중, 신체 치수, 훈련 성과,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스스로는 일상적인 변화에 둔감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에 지방 감량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제가 영구 다이어트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체지방 감량 단계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면서도 증량 단계로도 넘어가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어느 쪽에도 전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약간의 지방 감량을 시도하다가도 증량을 시작하면 과식이나 폭식을 하게 되고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렇게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으면 장기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몇 년 동안 동일한 체형으로 정체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그런 상태에 있다면 정말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장기적인 목표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를 주간이나 월간 단위로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의 12개월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세요. 근육 성장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므로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이 상황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만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꾸준히 실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요약해보죠. 헬스를 오래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같은 헬스장에서 반복되는 체형 변화 없이 정체되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근육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4가지 초기 신호를 소개합니다. 세트마다 동일한 반복을 수행하면 근육을 충분히 자극하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게에 대한 자존심이 운동의 질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자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집중력 부족으로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증량과 감량을 반복하며 근육 성장의 모멘텀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신호들을 인식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점검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수정함으로써 여러분은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